쉼의 방입니다. 사람에게 지친 마음이 잠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김 여사님은 참 사람이 좋아 보여. 항상 웃는 얼굴에 매사 친절하잖아. 70대 초반 김영희 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 사람 나는 좀 불편하던데.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 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좀 까칠하네.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것 같네. 그 말을 흘려보낸 대가는 6개월 뒤 아주 크게 돌아왔습니다. 돈 문제와 배신. 작은 돈이 아니었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분명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눈빛이 진짜고 어떤 눈빛이 거짓인지.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다음엔 같은 사람에게 또 속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를 지키는 기준 만드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신호. 65세 김숙자님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인사하면서 김숙자님을 위아래로 계속 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여전히 멋쟁이시네. 그 가방 명품이죠? 계속 칭찬이었습니다. 뭘 입었는지, 얼마짜리인지, 어디서 샀는지만 물었습니다. 김숙자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눈은 가방, 옷, 신발만 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죠. 근데 그 반지 진짜 예쁘다. 백화점에서 샀어요? 끊임없는 물건 얘기에 김숙자님은 불편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김숙자님은 찝찝했습니다. 예전엔 안 저랬는데. 아래 위로 훑던 그 시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 사람 요즘 여기저기서 돈 얘기하고 다니더라. 조심하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시선이 뭐였는지 말입니다. 2018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840명을 대상으로 눈빛 판독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사람의 눈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맞히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는 30대보다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하는 정확도가 34% 높았습니다. 특히 친절한 척하는 눈빛과 진짜 친절한 눈빛을 구분하는 능력은 70대가 40대보다 41%더 뛰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천 번의 대화를 경험합니다. 수백 명의 얼굴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진심인 사람의 눈빛과 거짓인 사람의 눈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 얼굴이 아니라 당신 물건만 보는 사람, 칭찬하면서도 시선은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칭찬만 듣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말보다 시선을 먼저 봅니다. 칭찬보다 눈빛의 방향을 읽습니다. 이건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을 무시할 때 생깁니다. 칭찬해 주는데 내가 너무 꼬였나? 이렇게 자기 감각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시선이 당신 얼굴이 아니라 당신 물건으로 간다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당신을 보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시선으로 드러납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다는 건 시선의 방향을 읽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 아니다. 영혼의 문이다. 창은 그냥 들여다볼 수 있지만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빛으로 자기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을 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당신 물건을 봅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시선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거리를 두세요. 그게 예의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눈빛을 읽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시선의 흐름. 72세 고영자님은 성당에서 새로운 봉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말도 빠르고 손도 바쁘고 분위기도 밝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은 참 예쁘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 좋아지는 말이었습니다. 고영자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참 싹싹하네. 그런데 며칠 뒤 작은 장면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영자님이 조심스럽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고영자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핸드폰 화면에 꽂혀 있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네. 눈 한 번 안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고영자님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지. 젊은 사람들은 원래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잖아.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똑같았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당 행사가 있는 날 젊은 사업가에게 그 봉사자가 휙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눈을 환하게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까 자기한테 내내 하면서 핸드폰만 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온몸으로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봉사가 아니라 인맥을 쌓으러 온 거구나. 돈 있는 사람, 젊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한테만 눈을 주는 겁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 진심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계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620명을 대상으로 시선 패턴 인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여러 대화 영상을 보여주고 누가 진심으로 대화하는지 판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의 78%가 시선 회피를 불성실의 신호로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반면 35세 이하 참가자는 52%만 이를 알아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에 더 민감해진다. 특히 시선은 상대의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지표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죄책감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은 눈을 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바쁜가 보다, 원래 수줍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압니다. 바쁜 사람도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시선을 줍니다. 수줍은 사람도 진심이 있으면 눈을 마주칩니다. 시선 회피는 무관심의 신호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눈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채우는 겁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걸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한다. 시선은 관심의 방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말로는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해도 눈이 다른 곳을 보면 그건 거짓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을 안 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볼 줄 모르는 것뿐.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시선에서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럽고 화도 나지만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진짜 관계를 맺으면 되죠. 나이가 들면 시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누가 진심인지 형식적인지 그 지혜를 믿고 당신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입니다. 세 번째, 설명 없는 태도. 67세 정경숙님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이웃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경숙님이 뭘 물어봐도 짧게만 답했습니다. 여기 사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정경숙님은 처음엔 그 사람이 낯을 가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웃고 떠들었습니다. 유독 정경숙님한테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몇 달 뒤 분여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정경숙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때 정경숙님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안 좋게 봤구나. 침묵은 낯가림이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60세 이상 성인 710명을 대상으로 침묵의 의미 해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침묵을 분류하고 참가자들이 그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60대 이상 참가자의 82%가 거부의 침묵과 사려, 깊은 침묵을 구분해냈습니다. 30대는 58%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침묵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존중, 사려, 무관심, 거부 등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맥락과 분위기를 통해 침묵의 진짜 의미를 더 정확히 읽어낸다. 침묵은 따뜻한 침묵과 차가운 침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은 당신 말을 깊이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침묵은 편안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차가운 침묵은 다릅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 뜻입니다. 이런 침묵은 불편합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을 그냥 침묵으로만 보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침묵의 온도를 느끼고 분위기를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침묵만 봐도 압니다. 말은 멀쩡한데 침묵이 차가운 사람. 예의상 대화는 하지만 마음은 닫혀있는 느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으로 말한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입니다. 거부도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무관심도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그 침묵을 읽을 수 있다면 쓸데없이 마음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차가운 침묵을 느꼈다면 더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부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침묵을 읽을 줄 압니다. 그 감각을 믿으세요. 차가운 침묵 앞에서
굳이 따뜻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순간. 69세 최영철님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는 크게 웃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컸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요즘 사업도 하고 바빠. 친구는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자기 자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으면서 자랑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최영철님은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변했구나. 웃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며칠 뒤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투자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20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구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사람의 웃음 영상을 보여주고 진심인지 형식인지 판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의 76%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눈과 주름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진짜 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만 가짜 웃음은 입만 웃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35세 이하 참가자는 54%만 이를 구분해냈습니다. 따뜻한 웃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웃음을 보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차가운 웃음은 다릅니다. 입만 웃습니다. 이런 웃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합니다. 젊었을 때는 웃기만 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밝고 친절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웃음 속에서 온도를 느낍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말은 멀쩡하고 웃음도 많은데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 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겁니다. 웃는데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웃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언어다. 하지만 거짓 웃음은 마음의 변명이다. 진짜 웃음은 설명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크게 웃어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차이를 느끼는 게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웃는데도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웃음은 형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진심 없는 웃음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웃음을 압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웃음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잘 보게 됩니다. 눈빛의 흔들림, 시선을 피하는 눈짓. 그런데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음에도 오히려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알면서도 속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앞서는 판단. 71세 강경자님은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친구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경자님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단점을 인정하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경자님의 남편 기일에 오늘이 남편 첫 번째 기일이야. 친구는 아 그래? 하고 바로 자기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위로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경자님이
그날은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그러자 친구가 내가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어. 그때 강경자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관심이 없는 것이므려. 2017년 미국 UCLA 심리학과는 60세 이상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미숙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먼저 밝히는 사람 중 68%가 실제로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고 위로나 배려,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말은 종종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방어기제로 사용된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변명을 진솔함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 표현을 못한다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서툰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서툰 사람은 어색하게라도 노력합니다. 말은 서툴러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위로의 말은 못해도 옆에 있어줍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은 전달됩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예 시도나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나 원래 이래로 끝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 표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말을 진솔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솔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솔한 사람은 서툴러도 노력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노력도 안 하고 원래 이래라고만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서툴러도 전달된다. 하지만 무관심은 아무리 포장해도 차갑다. 감정 표현이 서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다릅니다. 서툰 진심은 느껴지지만 차가운 무관심은 아무리 변명해도 느껴집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서툰 사람은 어색하게라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변명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능숙해도 차가운 사람은 멀리 하세요. 두 번째, 반복되는 상황. 66세 윤정남님은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점심 약속이었는데 친구가 연락도 없이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친구가 실실 웃으면서 사과했습니다. 진짜 미안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정남님은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약속에 1시간 반 늦었습니다. 아, 미안. 일이 좀 생겼어. 또 웃으면서 사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윤정남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 세 번째 약속도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정남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자꾸 늦어? 그냥 바빴어.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설명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미안하다면 그냥 넘어가는 만만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윤정남님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680명을 대상으로 사과의 진정성 판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사과 방식을 녹음해서 들려주고 진심인 사과와 형식적인 사과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의 71%가 구체적 설명이 없는 사과를 형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4%가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그냥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노년층은 형식적 사과를 정확히 알아채지만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히려 반복적인 무례함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는 다릅니다. 진짜 사과는 구체적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사과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가짜 사과는 모호합니다. 미안해 한마디로 끝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다짐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친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과도 받아줍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를 받아주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진짜 반성이 없으니까요. 그냥 미안하다 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 사과는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진짜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 가짜 사과는 그냥 형식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법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과합니다. 두 번 다시 미안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소중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한가요? 형식적인 사과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정에 남는 흔적. 70세 한현숙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회원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화가 나면 참지 않아. 그게 건강한 거지. 한현숙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노인정에서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뭘 넣을지를 놓고 얘기하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해? 내가 틀렸어?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현숙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나는 원래 이래. 참는 게 더 안 좋아. 그 남자는 자기 분노를 정당화했습니다. 솔직하고 건강한 감정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들 그 남자 눈치를 봤습니다. 저건 솔직함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말입니다. 분노로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2019년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는 6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분노 표현과 정서 조절 능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화를 참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 73%가 실제로는 정서 조절 능력이 낮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했고 분노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분노 표현과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다르다. 전자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기 감정을 전달하지만 후자는 타인을 위협하며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 특히 60세 이상 참가자의 62%가 솔직한 분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노년층은 감정 억압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솔직함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와 통제의 분노입니다.
건강한 분노는 조절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이런 분노는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통제의 분노는 다릅니다. 폭발합니다. 상대를 주눅 들게 만듭니다. 이런 분노는 관계를 망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걸 솔직함이라고 포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억압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을 솔직하다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솔직함과 통제는 다릅니다. 솔직한 사람은 화를 내도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선을 넘습니다. 분노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말은 멀쩡하게 나는 솔직해라고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내가 날 화나게 했어라고 말합니다. 분노로 주변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영혼의 불이다. 하지만 지혜 없는 분노는 영혼을 태운다.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칩니다. 솔직함으로 포장된 분노는 가장 위험합니다.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화를 참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건강한 분노는 상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분노까지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주눅 들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주름을 만들지만 지혜는 영혼을 밝힌다. 눈빛, 시선, 침묵, 웃음, 감정, 사과, 분노.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읽습니다.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마음을 엽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고 신호를 읽을 줄 압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리를 둘 권리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현명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따뜻한 관계만 남깁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얻는 평화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쉼의 방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